11번째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2에 흐른 전류 I2가 단자전압 V보다 위상이 90도가 뒤지기 위한 조건이래요. 그럼 전류가 90도가 뒤진다는 얘기는 L만의 회로라는 얘기입니다. L만의 회로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I2에 흐른 전류를 구하려면 이 전체 전류를 구해야 돼요. 이 전체 전류를 구하려면 전체 또 임피던스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를 구해서 I1을 구하면 전체 임피던스로 V 값을 나누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2는 이제 전류 분배 법칙을 쓰는 겁니다. 쭉 가다가 요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I2가 밑줄, 밑에는 더합니다. 그럼 두 개가 직렬이니까 I2에 플러스 J의 오메가의 A2 플러스 R1. 위에는 상대편 거 놓는 거예요. R1. 여기다 I1을 곱합니다. 요 값을 구해서 L만의 회로라는 얘기는 허수부만 존재한다는 얘기에서 실수부가 0이 되는 조건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게 분수 정리 다 복소수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해보시면은 답이 4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70년대에 나왔던 문제인데 새롭게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틀리라고 냈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 임피던스를 구해서 전체 전류를 구하고 전류 분배 법칙을 써서 전류를 구한 다음에 허수부만 존재해야 되면 90도 이상차가 생기는 거니까 실수부가 0이 되는 조건을 찾아보시면 4번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12번 보시면 IC 직렬 회로에 대한 과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그럼 IC 직렬에 대한 시정수가 있습니다. IC 직렬에 대한 시정수 타우를 구해라 그러면 IC입니다. 단위는 시간이니까 세크예요. 그럼 이 IC 값이 클수록 시정수 값도 커집니다. 그럼 시정수가 커지면 과도 현상은 오래 지속됩니다. 오래 지속이 된다는 얘기는 천천히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뭐 과도 현상이 길어진다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IC 값이 클수록 시정수가 커지니까 과도 현상은 천천히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용량이 50kV인 단상 변압기 세대를 계세요. 단상 변압기 한 대 용량 P가 50kV래요. 세 대를 데이터 결선에서 삼상을 운전하는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발생하였다. 나머지 두 대로 변압기를 이용해서 삼상 V개선 하는 경우 최대 출력이 얼마냐? V개선에 대한 출력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 대 용량에 비해서 루트 3배만큼 나온다. 한 대 용량 50 줬으니까 50 루트 3 되겠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가 있습니다. 14번. 각 상에 대한 전류 IA, IB, IC였을 때 영상분 전류를 구하래요. 그 영상분 전류 I0를 구해라 그러면요. A상에 흐르는 전류, B상에 흐르는 전류, C상에 흐르는 전류를 다 더해서 3등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IA, IB, IC가 복소수를 줬으면 다 더해서 3등분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게 순식값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복소수로 바꿔서 다 더해. 그 다음 3등분해요. 그 다시 또 복소수를 순식값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요 문제는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인 붙어 있는 순식값 주고 영상분 구해라 그러면 무조건 A상은 3등분한 게 답이었었어요. 3은 그대로 쓰고요. IA라는 게 30에 사인 오메가 T죠. 30을 3으로 나눴으니까 10 사인 오메가 T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5번. FT가 이러한 시기 때 라플라스 변환하래요. 시간함수 FT가 사인의 T 플러스 하기를 2 코사인의 T랍니다. 그러면 TT가 더해져 있어요. 그럼 두 개 이상이 더해져 있을 때는 각각 구해서 더하고 빼라. 그게 선형의 정리돼서 선형의 정리를 쓰셔야 되는데 모양이 사인 오메가 T인데 T 앞에 오메가 없으면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코사인 오메가 T인데 T 앞에 오메가가 없잖아요. 그럼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1에다 T 곱하면 T니까. 그럼 이제 끝났네요.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해라. 밑줄. S제곱 플러스 오메가인데 1로 줬으니까 제곱. 사인은 뒤에 거 올라갑니다. 1. 끝났고 요 뒤에 거 하는 거죠. 2는 상수.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하면 밑줄.
S제곱 플러스 오메가 1로 줬으니까 제곱. 코사인 때는 앞에 거 올라가요. S. 두 개가 덧셈이니까 더해 주시면 돼. 그럼 니 거로 밑줄. 분모가 똑같으니까 S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죠. 분자끼리 더하면 돼. 1 플러스 2에다 S 곱했으니까 2S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3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라플라스 변환해서 더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 이제 16번. 어떤 회로에 흐르는 전류 IT가 이러한 식이래요. 그때 실효값이 얼마냐? 그럼 요 7이라는 숫자는 사인이나 코사인이 안 붙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분 전류입니다. 오메가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야. 그래서 이건 오메가 앞에 1은 1F꼴이니까 기본파에 대한 전압을 준 거예요. I1. 그럼 두 개가 다르다 보니까 비정연파에 대한 실효값 구하는 겁니다. 그럼 비정연파에 대한 실효값은 각 파의 실효값 제곱의 합의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직류분에 대한 실효값 구하고요. 기본파에 대한 실효값을 구해서 제곱을 취해서 다 합해서 제곱근 루트 씌워주시면 돼. 니 거로 루트. 직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그냥 실효값이야. 7제곱 플러스. 요 사인 앞에 있는 거는 최대값입니다. 루트 2로 나눠야지만 실효값이야. 그거 제곱.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띵까 눌러보면 12.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찍어주시면 돼. 그래서 비정연파에 대한 실효값은 각 파의 실효값을 구해서 제곱을 취해서 다 더해서 루트 씌운다라는 건데 직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실효값이고요. 요건 이제 기본파 같은 경우는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니까 루트 2로 나눠야지만 실효값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15번. 어떤 전지에 그랬어요. 전지라는 얘기는 건전지라는 얘기입니다. 연계된 외부 회로의 저항이 5ohm이고 전류는 8A가 흐른다. 외부 회로의 5ohm 대신에 10ohm의 저항을 접속하면 전류는 4A가 흐른다. 전지에 대한 내부 기전력이 얼마냐 그랬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셔야 됩니다. 어떤 전지가 있대요. 그건 건전지예요. 건전지는 직류 전압입니다. 얼마인지 몰라. 거기에 내부 저항이 있어. 거기다 외부 저항을 연결했답니다. 그럼 건전지가 몇 볼트인지 몰라요. 그래서 2. 내부 저항도 얼마짜리 건전지인지 몰라. 스몰 r. 5ohm을 연결을 했대요. 그때 여기에 흐른 전류 I1이 얼마가 흘렀냐면 처음에 8A가 흘렀다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게 8A가 흐른대. 그럼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 흘러가는 길이 하나니까 직렬이잖아요. 그럼 직렬에 대한 전류 구하는 거지. I1은 I분의 V예요. 그럼 V는 2V. 저항은 두 개가 직렬이니까 합성 저항은 더해 주시면 되지 뭐. 그게 8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나눗셈이니까 건너간 곱셈이에서 2는 R에다 8 곱하면 8R이죠. 플러스 5, 8에 40이네. 그럼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걸 1식이라고 해보자. 그 다음 이제 문제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5ohm 대신에 10ohm을 연결을 했대요. 그때 여기 I2가 4A가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전지에다 외부 저항만 바꿔준 거야. 5ohm 대신에 15ohm으로. 그럼 저항이 늘어났으니까 전류는 줄어들었겠네요. 그럼 똑같은 회로도니까 똑같이 하는 거지 뭐. I2는 밑줄. 전체 전압은 이 그대로 똑같고요. 저항은 다르지. 내부 저항과 15ohm이 직렬이니까 덧셈하시면 됩니다. 그게 4A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이네요. 그럼 2는 4R 플러스 15에다 4 곱하면 60이지. 그럼 이게 2식입니다. 그럼 1식, 2식 다 만들어 드렸어. 그럼 이것도 2고 이것도 2니까 두 개가 같은 거네. 그럼 니 거로 하시면 되지 뭐. 2는 8R 플러스 40. 니 거로 이것도 2니까 4R 플러스 60. 그럼 이건 덧셈이가 건너간 뺄셈이니까 4R 남고요. 40 덧셈이가 건너간 뺄셈이네. 그럼 60에 40이면 20이지. 그럼 내부 저항은 곱해서 20 나오는 거니까 5ohm이면 되네. 그럼 전압 2는 여기다 넣든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다 5를 넣으면 58에 40에다 40도 했으니까 80V네. 그래서 80V짜리 건전지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80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18번. 파역률과 파고율이 모두가 1인파는 뭐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최, 실, 평이라는 게 있어요.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실효값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균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밑줄을 긋는다. 그럼 파고율, 높을 고자 생각해서 위에 거 선택하시면 된다 그랬어. 그럼 밑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파형률이 됩니다. 그래서 파형률은 평균값에 대한 실효값의 비고요.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의 비야. 근데 구형파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나 실효값이나 평균값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똑같다 보니까 두 개 같으면 나누면 1이고요. 두 개 나누면 같은 거니까 1이야. 그래서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이 모두가 다 똑같은 건 구형파에서 구형파는 세 개가 다 똑같다 보니까 파형률이나 파고율이 모두가 1이 나온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다음 이제 19번 보시면 되겠네. 회로의 4단자 정수 중에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럼 이제 T형으로 돼 있으니까 T형에 대한 4단자 구하시는 건 다 아실 겁니다. A는 1 플러스 밑줄. 오른쪽으로 대각선 긋는 거지. 그럼 밑에 있는 거 4 분모에다 놓고요. 위에 있는 거 분자에다 놓으시면 돼. 그러면 2지 뭐. 일단 D값 1 플러스 밑줄. 왼쪽으로 대각선이죠. 밑에 있는 거 4. 위에 있는 거 4. 그럼 나누면 2네. 그럼 일단은 답이 4번이 틀렸다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BC까지 구해본다면 B는 양쪽에 있는 거 더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거 곱해. 그 다음 가운데 걸로 나눠서 덧셈이죠. 그럼 이제 12가 나오네. C는 어디미턴 성분이에요? 그럼 세로축에 있는 거 뒤집는데 4, 5는 임피던스고 C는 어디미턴스니까 뒤집어 놓으시면 돼서 C도 맞고 해서 4번만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20번 그림과 같은 4단자 회로망에서 출력 측을 개방했다. 그럼 출력을 개방했다. 그럼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얘기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I2가 제로였을 때 그때 V1, I1, V2가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출력 측을 달라 그랬대요. 그럼 달라가면 전압이 안 걸려서 V2가 제로였을 때 V1, I1, I2는 저런 식이 된대요. 그때 A, B, C, D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보기를 보면 A 값이 다 틀려요. 그래서 A 값 하나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A 값은 전압비니까 V2분의 V1이야. 단 조건이 뭐냐면 I2를 개방, 제로로 놨을 때입니다. 그럼 전압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보면 V1이 12죠. V2가 얼마냐면 4네. 그럼 3이죠. 뭐. 그럼 A가 3으로 돼 있는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 불안하다면 D 값 하나 더 구해보는 거야. D는 전류비입니다. I2분의 I1. 단 조건이 V2가 0이었을 때 그 출력을 단락해놓고 구하는 거죠. 그럼 전류 두 개 들어가 있는 거는 뒤쪽이니까 I1이 4야. I2가 2야. 그럼 나누면 2지 뭐. 그래서 A와 D 정도만 구해보시면 4번이 정확히 맞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난해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한 문제 빼고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